네, 안녕하세요. 설레임 인생입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활용할 수 있는 AI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 이미지를 만드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특히 블로그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냥 AI 이미지를 만드는 거가 아니라 블로그 글을 쓰고 그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이게 작년에 AI가 처음 미드저니 말고 달리가 나왔을 때 제 인상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 AI 그림이.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가 그러니까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사회로 튕겨져 나왔고 그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벌어놓은 돈도 없고 생각보다 제가 회사는 계속 다녔지만 뭔가 아껴서 뭐 이렇게 돈을 축적해 놓고 하진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이는 50이 다 돼가지고 퇴사가 됐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2018년부터 조금씩 경매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처음에 돈이 없을 때 부동산 공부를 경매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매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19년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건물주가 돼야 된다라는 책을 봤고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살았어요. 그 오프라인 건물주는 제가 이제 경매학원을 다니면서 학원만 다니지 않고 또 저 약간 말처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막 낙찰 받아가지고 임대를 세팅하고 이런 짓을 했고요. 그 시드를 모아서 지금 서울에 건물 두 채를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 신축을 하면서 조금 부동산 쪽으로도 더 정식의 교육을 받고 싶어서 부동산 대학원에 입학해서 다녔고, 올해부터는 박사과정 들어가고요. 건물을 지을 때 법인으로 할 때, 이 PF 대출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을 내게 되었고, 이제 운영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것, 셀프로 법인을 만드는 법, 그리고 뭐 세금, 그리고 부동산 법인을 운영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시다면 한 번쯤 풀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건물주는 제가 19년에 퇴사한 다음에 심심해서 집에서 놀 때 지자체에서 유튜브 블로그 강의를 하는 걸 무료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 들었던 그 센터에 가서 강사증을 따고 그분이랑 같이 이제 서초구에 있는 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건물주라는 개념도 그때 알게 되면서 나도 블로그를 굉장히 오래 운영을 했었는데 블로그로 돈 버는 사람이 있었네?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이 있었네? 알게 된 거죠. 블로그 운영 20년 차인데 네이버가 운영을 시작한 게 21년이 올해 될 거예요. 제가 똑같이 21년 차예요. 예전에는 일기처럼 블로그를 썼다가 19년 퇴사하면서 블로그를 약간 나만의 모습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살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되게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부러운 거 있잖아요. 건물을 지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어려움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왕 인생 사는 거,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 그래서 설레는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의미로 설렘 인상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서 블로그를 조금 더 다져보자 해서 블로그도 설렘 인생이라고 바꾸고 뭐 다 싹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챗 GPT를 접하게 됐고 챗 GPT로 출판을 했고 챗 GPT로 뭐 공저도 세네 권 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게 너무 재밌어서 나도 작가 프로젝트를 작년 1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기수별로 세네 분의 작가님들을 책을 등록을 시켰는데 책 등록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는 즐겁게 쓰시는데
나중에 이제 편집을 되게 어려워하셔서 지금 올해부터는 편집팀을 따로 운영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랑 유튜브 콘텐츠 강의는 그냥 지자체나 지역, 복지관 이런 곳에서 했던 걸 온라인에서 강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요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이디를 설레민생으로 바꾼 다음에 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더 즐거운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올해는 제 목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 하는 걸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쉽게 쉽게 하는 편이어서 제가 하는 쉬운 방법들을, 어, 이게 정석은 아니지만 좀 어렵지 않고 쉽게 풀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무료 강의들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는 AI 이미지이죠. AI 이미지는 사실 종류가 엄청 많아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기도 하고요. 필요한 이미지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기도 하고, 초기에는 사람이 얼굴은 잘 구현됐는데,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게 잘 구현이 안 돼서, 뭐, 팔다리가 세네 개 있는 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뭐, 우리 사람, 인간의 정상적인 손가락 개수보다 더 많거나,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잘 나오고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쁘게 잘 나옵니다, 지금. 근데 미드저니는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고, 영어 프롬프트로 입력을 해서 그 원하는 이미지를 뽑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쓸 때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쓰는 걸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드저니처럼 정성스럽게 이미지를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얻고 블로그를 내 사업에 확장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시려는 분들은 특히나 이 블로그 이외에 다른 채널도 하셔야 되고 블로그 말고도 하실 일들이 많잖아요. 시간 없는데 그 정성스럽게 몇 번씩 이렇게 해서 AI 이미지를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연구를 하면서 저는 좀 쉽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에서 혹은 SNS에서 이미지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썸네일이나 혹은 그냥 이미지를 예쁜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클릭하는 빈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블로그에 있는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미지가 다른 사람이랑 겹치는 이미지면 지수가 떨어지고 또 화질이 너무 나쁜 이미지면 지수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내 블로그에 장착시켜야 되고 내 글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올리는 게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에 블로그의 내용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그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AI 이미지로 올리고 있고요. 기존 이미지 제작 방식과 AI 이미지 제작의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블로그를 쓸 때, 기존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있는 이미지를 올리잖아요. 검색해서. 근데 네이버에 있는 이미지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쓰기 때문에 이미지가 겹쳐서 블로그 지수를 깎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제작해야 되는데 그게 매번 카메라로 찍거나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AI가 있어서 AI로 금방 만드니까 이거는 비슷한 이미지는 있을지언정 똑같은 이미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AI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시면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AI 이미지를 더 잘 만들게 되시면 클릭도 좋고 가독성도 향상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샤파처럼 그림을 그려서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 얘 뭐야 했다가 이제는 얘는 항상 이렇게 올리더라 라고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되거든요. AI 이미지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죠? 제가 지금 밖에서 청소하다 와서 눈 쓸다 와가지고 좀 숨이 차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어서 AI는 그 여러 가지 AI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만드는 AI는 거의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AI라 그래서 정말 이미지만 만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블로그를 쓰기 때문에 텍스트형 AI에서 그림을 생성하는 게 훨씬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형 AI에서 텍스트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포스팅 주제를 주고 그 포스팅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 글에 맞는 그림을 생성해 주세요. 라고 텍스트형 AI에게 얘기해서 생성된 그림을 가지고 제목과 키워드를 넣고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다른 데 가서 뭔가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편하게 이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 방법이 100%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가 해보니 나쁘지 않고 편하더라, 시간이 단축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텍스트형 AI는 어떤 것이 있느냐? 챗 GPT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써본 것 중에 좋은 거, 젠스파크, 캡컷, 리튼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 AI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보다 단어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림을 구현해 달라고 그림에 대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챗 GPT나 제가 지금 써놓은 얘들은 내가 쓴 블로그에 텍스트 입력 그대로 한 것 가지고 이 텍스트에 어울리는 어떤 스타일의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하면 바로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어떤 표현을 넣어서 추가로 나 이런 이미지 만들어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빠른 거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챗 GPT를 지금 제가 맞춤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GPTS도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들한테 한번 프로젝트 이용해 보세요 했던 것처럼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이렇게 글을 써서 어떤 글을 써줘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뭐를 해볼까요? 재테크와 삶의 태도, 이게 뭐였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근데 제가 사용한 거를 한번 봐볼게요. 아, 제가 할미 언니의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라는 재테크 책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리뷰를 쓰려고 해서, 블로그를 가지고 블로그에 써달라고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GPT가 그 글 내용을 쭉 작성을 해주거든요. 중간에 이런 예시나 이런 거를 제가, 아, 나 이런 거 써야겠다. 이런 거 넣어줘. 하면 얘가 추가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면 제가 보시면 일부 믿는 구석 없는 사람 들어와 이 챕터예요. 그 챕터에 제가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저축이야? 뭐 저축 꼭 해야 돼. 뭐 하면서 이 친구가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대로 그냥 텍스트에 어울리는 그림을 밝은 이미지 차파 스타일로 그려주세요 하면 챗 GPT가 그걸 알아듣고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죠. 이미지 생성을 완료했어요. 따뜻한 분위기에서 자기 재정적인 걸 가계부 쓰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텍스트는 그냥 제가 블로그에 올린 텍스트 그대로 카피해서 그거에 어울리는 그림 그려주세요. 한 줄만 넣었을 때 그림이 나오니까 얘랑 얘만 블로그에 게시를 하면 바로 돼서 너무 편하게 사실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챕터 2부. 돈을, 아이고, 죄송해요. 돈을 쓰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작가분이 시장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그 들어가는 돈을 자기계발과 교육비에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도 역시 배달이랑 이런 치장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서 블로그 초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럼 얘를 블로그에 게시하고 그 애를 카피한 거죠. 텍스트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거 한마디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여기 가계부 쓰고 있고 ETF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려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챗 GPT로 저는 블로그를 씁니다. 편하게. 그러니까 거의 챗 GPT로만 이렇게 글을 쓰니까 블로그 쓰는데 저는 거의 30분 정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쓴 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 블로그를 잠깐 보자면요. 아까 걔가 여기 어, 얘인가? 음, 우리 언니 거 신경 어디 갔지? 아, 아, 제가 여기다가 안 썼구나. 죄송해요. 여기다 썼나 보다. 제가 요새 블로그 하나를 다시 키우고 있어가지고 여기다 썼나 봐요. 아, 여기 있다. 네. 도서 리뷰를 아까 그 글을 썼는데 안녕하세요. 설렘 인생입니다. 재테크와 노후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불안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전자도서관에서 이거는 누가 권한 게 아니라 전자도서관에 이 표지를 보고 귀엽다 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미 언니라는 사람이 되게 유튜브로 유명했던 사람이래요. 30대 중반이시고. 그래서 재테크 책은 제가 연령별로 보는데 저는 50대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방법과 이분이 쓰는 방법은 연령의 차이 때문에 조금 달랐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했던 멘탈과 그 방법 중에 일부는 제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했어요. 하려고 했죠. 얘는 썸네일은 캔바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캔바 사진을 넣고 글씨가 그냥 크게 보이게만 도서 리뷰로 해서 썼고요. 아까 그 글을 이렇게 넣은 거죠. 믿는 구석 없는 사람 들어와. 해서 글을 쓸 때 가독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줄 간격을 좀, 어, 크게 하는 편이고요. 컬러는 그냥 빨강만 해요. 그리고 아까 그 그림 넣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폰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읽기가 그냥 편안한 그림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내용과 얘가 서로 사파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용에 어울리는 사파라서 다르지 불편하지 않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도 넣거든요. 재테크와 자기계발하는 20, 30대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에 추천하고 그 사람도 어, 나중에 결국은 자기 집을 매매해서 이제 부동산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재테크 할 때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림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30분 정도 할애를 합니다. 그러면 챗 GPT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서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편하게 쓰는 방법은 챗 GPT를 이용한 글입니다. 저는 유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GPT를 보시면 4.0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요. 글을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쓰고 싶으면 이 01 기능을 사용해서 씁니다. 그렇게 해서 01이나 이번에 나온 03 모델을 가지고 쓰시면 훨씬 좋은 글을 얻으실 수 있어요. GPT를 통해서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는 것까지 하시면 편리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저는 그냥 사파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파 스타일로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림이 다 다르면 그림의 스타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젠스파크하고 캡컷하고 리튼하고도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림 스타일을 아까 저는 사파 스타일을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림 스타일을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썸네일 같은 경우에 저는 썸네일을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 블로그가 은퇴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있죠. 썸네일을 통일해서 기사는 이거 보라색 컬러로 밑에
뭐 세금이나 이거는 이거 보라색. 그다음에 부동산 쪽은 이렇게 이렇게 컬러를 맞춰서 쓰고 있거든요. 카테고리별로. 근데 사진을 넣으셔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선생님들의 이제 마음인데 AI 그림으로 아예 썸네일을 뽑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AI 그림으로 썸네일을 뽑고 싶어. 그러면 플랫 일러스트 스타일로 그려줘.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줘. 카툰 스타일로 그려줘. 이런 식으로 그림 스타일을 지정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썸네일은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는 깔끔한 디자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러스트 그림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사파, 저 같은 경우는 사파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하는데 그 사파도 그냥 AI가 추천해주는 사파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수채화 스타일로 그려줘. 유화처럼 그려줘. 펜슬 아트, 뭐 연필화, 크레파스화, 뭐 이런 거 다 쓰실 수 있어요. 스케치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해서 사파는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얘네를 요청하면 요청하는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만약에 나는 경험담을 많이 써. 혹은 리뷰를 많이 올려. 혹은 나는 50대라 지금 친구들이랑 여행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 이런 형태의 에세이 스타일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수채화나 유화, 펜슬 이런 스케치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줘 하면 훨씬 예쁘게 블로그에 올릴 수 있겠죠. 네, 정보성 콘텐츠를 많이 하신다면 정보성 콘텐츠는 보시면 픽셀아트는 IT 테크 블로그에 적합하다는데 픽셀아트는 픽셀 깨진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 예쁘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예쁜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호하지 않는데 이런 그림도 좋아하시는 분은 있고요. 3D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하면 3D 디즈니 스타일로 그려줘 하면은 제 이미지처럼 나와요. 저 여기, 여기 언니처럼 제가 이게 3D 디즈니 스타일이거든요. 3D로 했는데 디즈니 캐릭터처럼 여기 볼 빨갛게 칠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스타일을 하시면 그 그림 스타일대로 그려주고 얘 같은 경우는 정보성 콘텐츠니까 3D 스타일은 그냥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아이콘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요청하면 그런 디즈니처럼 귀여운 스타일로 나와요. 그리고 빈티지 네온 아트 이런 스타일은요. 약간 개성 있는 스타일이고요. 레트로처럼 나오고 약간 사이버처럼 나온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게 나오니까 얘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챗 GPT처럼 쓸 수 있는 거를 또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볼게요. 챗 GPT가 저는 유료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쓰지만 무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얘가 그림이 하루에 2개만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더 그리고 싶은 분들은 얘 하루에 2개니까 아깝잖아요. 안 되잖아요. 추가로 할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게요. 젠스파크라는 게 있습니다. 젠스파크는 보시면요. 회원 가입은 구글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홈에 가시면 이렇게 그림도 있고 뭐 쇼핑도 있고 막 이런 게 떠요. 근데 에이전트에 가시면요. 일반 채팅, 이미지 생성, 번역이 뜹니다. 일반 채팅은 여기 보시면 GPT하고 클로드 AI를 통한 일반 채팅이에요. 이미지 생성 보시면 선택해서 들어가면 어떤 이미지를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럭스가 요새 가성비가 좋은 이미지와 동영상 만들어주는 AI거든요. 얘를 홈페이지 찾아서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면 그 그림에 대한 묘사를 해야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텍스트를 입력해서 그 텍스트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얘 자체가 해설을 해서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 어울리는 그림을 사파로 그려주세요 하면 얘가 저는 특정 모델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울리는 모델을 골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 프롬프트가 자기가 이 그림을 어떻게 입력할지를 프롬프트를 얘가 짜줍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자동 스타일 하면 되고요. 여기 크기를 보통 네이버 블로그 올릴 때 1대1로 올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얘가, 얘가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어떤 그림 그릴 스타일을 자기가 이렇게 쭉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줘가 아니라 자기가 해석을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요. 이거 어떨까? 저거 어떨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네 장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괜찮죠? 그래서 챗 GPT를 유료로 쓰는 분들은 그 안에서 그냥 쭉쭉 써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 젠스파크 사용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아, 이거 귀엽네요. 스타일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 지금 자동 스타일 했는데요. 사실적 스타일, 만화 스타일, 유화 스타일 막 이렇게 해서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도 선택해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여기서 프롬프트를 얘가 자동으로 입력해 준 거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요. 다시 어, 아, 네. 젠스파크 이미지는요. 많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뭐 몇 개 이런 게 없습니다. 얘네는 지금 홍보 기간이라서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저를 통해서 들어가면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친구를 초대하면 선생님들도 더 플러스 되는 게 있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불편하지 않게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컴퓨터가 제가 지금 줌도 켜 있고요.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좀 느립니다. 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괜찮죠? 그리고 젠스파크는 플러스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뭘 또 쓸 수 있냐면 말 나온 김에 해볼게요. 여기 고급 에이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라 그래가지고 거진 그 리포트 하나가 나와요. 제가 썼던 거 들어가 볼게요. 한국인의 1인 가구 특징과 생활 방식 제가 써달라 했더니 이렇게 리포트 뽑아줘요. 엄청나죠? 1인 가구 비중,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소스 여기다가 카피해서 올리신 거고요. 그 공공 데이터예요. 소득과 경제 안정성. 2024년 1인 가구 소득이 월 평균 315만 원이래요. 그렇게 해서 1인 가구가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크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다 출처가 있습니다. 어디. 주거 형태는 1인 가구 38.4%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아파트로 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소비 습관. 그래가지고 이것도 신문 기자 여기 보면 투데이 코리아 거기에 있는 거 갖고 왔다는 거죠. 여가 활동 이렇고 여기 목차도 딱 해가지고 나왔어요. 괜찮죠?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쓸 수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리포트 쓸 때 여기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엄청 무서운 세상이 열리고 있구나. 요거는 플러스일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거는 제가 여기 써봐서 그런 거고요. 에이전트에서 어디서 쓰면 된다? 이미지 생성해서 쓰면 되고 심층 연구 쓰면 되고요. 여기 일반 채팅은 나 챗 GPT 무료가 아니 무료야. 그럼 여기서 쓰시면 돼요. 여기 4.0부터 오미 뭐 0.3 클로드 이거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믹스로 하면 얘가 추천해 줍니다. 에이전트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그 글을 쓸 수 있죠. 뭐 독서와 재테크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작성하려고 해요. 20대 첫 회사에 입사한 사람. 입사한 여자라고 할게요. 입사한 여자 입장에서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독서를 꼭 해야 할지 고민하다 읽는 책 할미 언니가 쓴 책을 읽고
더 전략하고 살려고 해요. 이건 그냥 제 얘기예요. 제 얘기를 좀 써야 얘가 학습해서 써줄 것 같아서요. 이런 내용으로. 그러면 여기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그 작성도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저는 GPT에서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GPT에 맞춤 학습, 저를 학습시켜 놨기 때문에 GPT가 거의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다, 모델별로 쫙쫙쫙 만들죠. 신기하죠. 그래서 내 얘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내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 얘기를 여기 씁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월급 받고 설렘방 걱정 반으로 재테크를 고민하던 20대 직장인입니다. 여기가 어색하면 요건 내 말로 바꾸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요. 이번에 처음 취직해서 첫 월급 받았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할미 언니 책을 통해 어떻게 번화를 겪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재테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뭐 이러면서 쭉쭉쭉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제가 상세하게 입력하면 입력할수록 글이 잘 나오겠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일부 쓰겠다 하면 얘를 여기 아까 에이전트 이미지에 가서요. 음, 여기서 위 그림을 어떤 스타일로 그려볼까요? 뭐 수채화? 아, 민화? 무슨 스타일이 나을까? 팬아트.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임의로 해봤어요. 여기 보면, 반영. 사용자께서 재테크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팬아트 스타일 그림을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첫 월급을 받은 후에 설렘과 혼란스러움을 표현할까? 라고 얘가 고민한 거고요. 1번, 팬아트, 혼란스러운 표정, 자동 프롬프트를 했고, 여기 보면 펜으로 팬아트 스타일의 일러스트레이션 오브 어 퍼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네. 제가 뭐 좋아하진 않는 스타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신기합니다. 얘는 어떻게 그려지나 좀 이따가 보러 올까요? 어떠세요? 제임스파크 괜찮죠? 그래서 잘 사용해 보시면 이거 그리면 괜찮다. 그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요 스타일, 그림 스타일만 제가 지금 펜아트는 즉흥적으로 한 거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 제가 그 강의 안에 넣어두었으니 그 스타일은 알려드려 볼게요. 그러면 요 스타일을 하나씩 테스트해보고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너무 괜찮죠? 저 요거 찜입니다. 하면 얘를 선택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다운로드 한 걸 블로그 업로드 할 때 올리시면 됩니다. 할미 언니라고 썼네, 영어로. 재밌다. 여기서 젠스파크 써보시면 됩니다. 얘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AI라고 해서 리튼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튼도 가입해서 쓰시면 돼요.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해놓은 것 같아요. 리튼은 첫 화면에 가시면요. 여기에 텍스트가 있고요. 여기에 AI 검색 해서 실시간 검색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블로그 주제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 중에 내가 괜찮은 거 있어. 그럼 그거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순위가. 그럼 이거 괜찮네. 만약에 예체능을 내가 다루는 블로그라면 여기 아이브 뮤직비디오 나왔네요. 이거 올라가네. 뭐 이런 거 해서 써보실 수 있죠. 짠한형 달달한 돈의 맛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짠한형도 워낙 적이니까 한번 쓰실 수 있겠죠. 여기서도 주제로 고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AI 과제와 업무 여기서 보시면 엄청난 과제를 다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리튼이요. 그리고 블로그도 있고요. 블로그에 리뷰 쓸 거니, 정보 쓸 거니, 일상 쓸 거니, 그래서 여기에 뭐 했습니다. 반말, 뭐 해요. 주제 해가지고 글 써줘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쓰는 것보다 제 스타일을 입히길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제 블로그 쓰다 보면 자기 스타일의 글로 써야 사람들이 보고
얘는 기계가 써준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보시거든요. 그리고 정보와 경험을 항상 같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전 그냥 여기서 써요. 그래서 아까 아까 얘한테 썼던 거 다시 갖고 와 볼게요. 어떻게 할까? 이런 치트 어디 갔지?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음, 여기요. 요 글을 똑같이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짧게 쓴 건데 또 쓰기 귀찮아서요. 얘를 리튼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리튼에 넣어서 어차피 네이버 블로그 글을 작성할 겁니다. 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얘를 글을 씁니다. 그럼 보세요. 얘는 20대의 첫걸음, 독서와 재테크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첫 직장에 입사한 20대 여자입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는 했지만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할미 언니의 책이 내 재정 관리의 길잡이가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요 중에 내가 나 할미 언니 책 읽었는데 이런 점은 좋았어요를 얘가 얘기해 준 거 말고 내 생각도 더 추가해 주셔야 양질의 컨텐츠로 인정을 받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얘를 음, 그림을 여기서 보시면 AI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림 텍스트와 그림을 어, 3D 얘가 디즈니 스타일은 제가 여기서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얘가 텍스트가 길면 약간 우스꽝스러운 사파 스타일은 나오는데 디즈니 스타일은 처음 해보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디즈니 스타일은 안 되는구나. 왜 그림을 안 그려주지, 근데? 원래 그려주거든요. 아, 저긴가 봐요. 그 디즈니라는 게 제 저작권에 걸리나 봐요.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그림 설명을 해서 얘가 그림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 위 설명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근데 텍스트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포스터 그림 같은 거를 잘 그려줬었거든요. 그래서 리튼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어, 근데 이건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 약간 외국 애들 그림처럼 그렸죠? 리튼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림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튼은 어떤 때 이용하시면 좋냐? 그냥 챗GPT나 제스파크처럼 영어 막 나오고 불편한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이 리튼을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서비스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자동 완성이나 이런 게 많아서 좋고, 어, 탐지 방어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AI 글을 탐지해서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얘네는 매일 와서 출석 체크를 하면 성량을 주는데 그 성량을 이용해서 추가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튼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앞에 것들, 챗 GPT를 무료로 쓰고 있어서 불편해. 얘 젠스파크 써보니까 뭐 나랑 좀 안 맞아. 그러면 리튼을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번에는 편집형, 아, 저기 안 했죠? 저희가 캡컷을 안 했죠? 캡컷까지 해볼게요. 캡컷은요, 그냥 그 검색해서 캡컷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구글이나, 뭐, 저는 예로 했는데, 그냥 캡컷 치시면, 요렇게, 여기 보시면 캡컷이라고 나왔지만 홈페이지 이름이 다르죠? 이거는 캡컷 아니에요. 캡컷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광고료 들여가면서 연동해서 자기 걸로 빼는 거예요. 캡컷이라고 써 있는 이 캡컷으로 오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음. 캡컷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무엇을 제작할까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동영상 제작할게요. 그럼 동영상이고요. 저희는 이미지니까 이미지로 올게요. 캡컷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시면요. 인스타그램 게시물, 스토리, 썸네일 이런 걸 다 할 수 있고요. 저희는 그냥 빈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용자 지정 크기를 정하는데 저는 썸네일 그냥 다 1080, 108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0, 1080 만들기 해볼게요. 얘는 편집 툴, 캔바나 미리 캔버스처럼 편집 툴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 그 두 개를 플러스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디자인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냥 편집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AI 그림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해석하는 기능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도 들어가면 여기 요구사항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건 뭐야? 아까 글 썼던 걸로 다시 카피해 볼게요. 여기에 내가 블로그 글 그대로 쓰고 아, 네이버 글을 작성해 주세요 했죠? 작성한 이 글을 넣어야 되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작성한 글을 여기다가 카피해서 넣고 혼란스러웠어요. 왜다 넣었지? 시가 다 200자가 다 끝났군요. 여기는 없애고 텍스트만 넣어볼게요.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캡컷을 넣어서 200자 내외의 텍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삶의 체제를 처음 발견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라고 써볼게요. 음, 첫 월급을 받고 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글이 작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고 밑에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젠스파크처럼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생각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어, 너무 제가 막 저기 했나 봐. 근데 얘 좋은 게 뭐냐면, 보세요. 얘는 또 신기하고 놀라운 게, 얘가 지금 제가 통장을 넣어서 통장이 나왔는데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가이드라고 나왔죠. 이게 통장이잖아요. 좀 예쁜 그림은 안 나왔네.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통장 그림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별로면 다른 그림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 밑에 얘가 바로 여기서 텍스트를 바꾸어서 썸네일을 만들 수 있게 바로 디자인이 되는 게 장점이에요. 어, 첫 재테크, 첫 월급 재테크라고 그냥 쳐볼게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텍스트는 또 다른 데 가서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캡컷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경도 아예 별로야. 그럼 뭐 이렇게 막 바꾸고 여기 그 뭐죠? 효과를 넣을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이거 통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별로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지? 그럼 뭐 제가 하나 해놨었는데 뭔가 재밌는 거를 넣고 싶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얘는 좋은 게 이렇게 얘 위에가 사람의 모습이고 여기에 썸네일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게 좋습니다. 첫 재테크라고 그냥 써볼게요. 할미언니 이런 건 지우고요. 얘를 썸네일에 어떤 큰 그거라고 하고 어, 보통은 여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쓰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발렘 인생이라고 쓰면 글씨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한 다음에 글씨체 나오니까 글씨체 여기서 짜자잔 해갖고 수정하면 돼요. 한글도 엄청 별 희한한 거 다 있습니다. 단정한 글씨체로 바꿨고요. 크기도
이렇게도 늘릴 수 있고 여기서도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가운데 놓고요. 설렘 인생땡이 됐는데 설렘 인생도 글씨체 바꿔서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좋은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재생성해도 되고 다시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캡컷은 편집형 툴과 여기 밑에 편집형 툴과 이렇게 텍스트로 시도하는 것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캡컷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캡컷이 아까 앞에서 저희가 봤는데 동영상과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음악도 여기서 생성하게 하려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점차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네. 캡컷 저는 다운로드를 받아서도 쓰는데요. 다운로드 버전이 너무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게 싫어서 저는 그냥 온라인 버전으로도 씁니다. 다운로드 버전은 4.0인가 4.5가 제일 편집이 편해서 그거를 다운로드해서 쓰고요. 더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여기 온라인에서 그냥 써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쓰면 내 컴퓨터 용량도 안 잡아먹으니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스페이스 하면 돼요. 네, 로그인은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캡컷 가시면 여기가 제 계정이에요. 저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로그아웃, 로그인 하시면 되고 언어는 제가 한국어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캡컷은 다운로드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온라인 버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줌으로 1시간씩 보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딱 1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캔바와 미리 캔버스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도 AI가 붙었어요. 그래서 편집형 AI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캔바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디자인을 제공하고, 아까 그 캡컷에서 있는 기능과 좀 비슷하게 쓸 수 있죠, 캔바. 그리고 미리 캔버스도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가 캔바의 그 UI를 그대로 차용해서 후발주자로 카피를 했기 때문에 캔바를 쓸 수 있으면 미리 캔버스 쓰실 수 있고 미리 캔버스 쓰실 수 있으면 캔바를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캔바는 보시면요. 제가 선생님들 이제 유료 버전 안 쓰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게 무료 버전으로 제가 몇 가지 만들고 했던 겁니다. 무료 버전을 들어가면 30일 동안 프로 체험해보기 나와요. 그러면 얘를 가입해서, 그거 뭐죠? 카드를 등록하고요. 알람을 29일째 맞춰놓고 29일에 해지하면 한 달 동안은 무료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가입할 때 지메일을 또 추가해서 만들어서 또 쓰면 또 한 달을 그냥 또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잘 쓰고 있지만, 네. 그러면 로그인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이게 첫 페이지죠. 캔바에서는 요새 되게 좋아진 게 여기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선생님들. 여기 드림랩이라는 게 있어요. 드림랩 딱 누르시면요. 제가 뭐 하다가 말았네. 오늘은 어떤 장면을 상상해 볼까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무슨 텍스트를 쓰다가 만들었나 봐요. 수채화 스타일로 그려주세요. 똑같이. 요게 이제 텍스트입니다. 여기 1대1. 여기 보시면 1대1. 몇 대 몇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얘 만들기를 하면요. 여기 밑에 네 가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네. 제가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2024년 인출 예정자를 위한 임시 구제 방안, 소급 적용을 통한 이중과세 검토, 환급, 그다음에 명확한 일정과 로드맵 제시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해결법에 대한 제시였나 봐요. 이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 수채화 이미지로. 이 글에 사실 수채화 이미지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수채화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수채화를 그렸는데 보시면 로드맵이기 때문에 길 그림이 좀 있어요. 그쵸? 그리고 환급이 있어서 여기 보면 리펀드, 환급도 있고.
이게 만약에 수채화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거였으면 다른 스타일로 그려줬겠죠. 그래서 내가 이게 괜찮아 하면 얘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아, 나 뭐 바꿀래 그러면 여기 편집에 들어가시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작업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수정하거나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 컬러 다 먹여져 있잖아요. 컬러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 있어요. 저가 지금, 이게 뭐죠? 수채화 스타일이라서 이런 거지만, 다른 스타일도 충분히,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글씨가 있어서 별로예요. 그러면 얘 글씨를 안 보이게 가리시거나 편집해서 버리시거나 하실 수 있어요. 음. 지금 제가 하는 게 무료 버전입니다. 제가 선생님들 다 무료 버전 사용하시기 때문에 무료 버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씨는 안 보이게 하려면 유료 버전이면 글씨만 추출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무료 버전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리면 되겠죠. 도형. 도형을 가지고 와서 글씨를 가리고 내 글씨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 환급 신청하기라고 예를 들어 제가 글씨를 쓴다면 좀 별로 막 예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음, 어떤 스타일로 꾸미는지 꾸미는 걸 해보는 거죠. 아니면 저 글씨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싫다면 그러면 이 얘를 이 띠를 제목 글씨인 척 해야 되겠죠? 컬러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그림에 들어간 컬러가 여기 표시되기 때문에 어울리는 애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가 제일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체도 뭐 어울리는 애로 좀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뒤에가 그림이 좀 더 이쁘면 더 좋았겠죠? 이렇게 무료 버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괜찮죠? 네. 제가 혼자 막, 아, 이거 너무 좋다고 막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자, 다시 캔바로 와서 아까는 어디 있었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밑에 드림 랩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여기 해결책 마련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썸네일 진짜 만들어 보고 싶어 하면 여기 소셜미디어에서 인스타그램 정사각형 1080짜리로 들어옵니다. 캔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오면 얘가 선택될, 얘를 선택하시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바가 생겨요. 이게 메뉴거든요. 그럼 여기 도구 중에 뭐가 있냐면 쭉 내려오면 매직 미디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매직 미디어. 그러면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보시면요. 텍스트 전체를 넣을 수가 없어요. 5개 단어를 입력하래. 그러면 그 5개 단어를 키워드로 얘가 만들어주는데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이렇게 많아요. 포토그래픽 스타일, 그 다음 디지털 아트 스타일, 미술 스타일. 아까 색연필, 잉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얘가 아쉬운 점은 뭐냐? 여기 텍스트가 아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통장이랑 재테크 이런 것을 제가 생각했다면 그 그림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죠? 음, 은행 앞에 통장, 이게 은행 통장.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넣고 이미지를 생성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챗 GPT나 젠스파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저 그림 스타일을 선택은 안 했는데 이렇게 만화 같은 그림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선택해 보세요. 만약에 뭘로 해볼까요? 저 은행이랑 저게 뭐가 어울리려나? 레트로풍으로 해볼까요? 다시 생성하기. 재밌으시죠? 이거는 텍스트를 통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블로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쓴 겁니다. 너무 사이키하네요.
너무 웃기다. 레트로풍으로 했더니 너무 사이키하죠? 근데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그림 너무 괜찮은데? 그림을 선택하면 여기 우측에 들어오고요. 이 그림 보시면 컬러를 다 바꿀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오! 그러면 얘를 마우스 선택하셔서 우클릭하시면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큰 그림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텍스트 넣으시면 되겠죠? 썸네일이니까 제목, 어, 첫 재테크, 통장 이렇게 써볼게요. 손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AI로 그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게 넘어갑니다. 이거 글씨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글씨체에 효과를 넣거나, 네온을 넣거나, 얘 뒷그림도 네온인데 앞에도 네온이니까 좀 별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글씨체를 잡아줍니다. 여기 글씨 텍스트 컬러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괜찮죠? 그래서 캔바는 두 종류로, 아까 텍스트를 쓰는 건 어떻게? 캔바 첫 페이지에서 누구? 드림랩으로 가서 텍스트로 하면 요런 스타일의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그게 아니면 요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요소로 들어가면 여기 메뉴가 펴지면서 매직 미디어가 펴집니다.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으세요. 이거 무료 버전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한대는 아니고 얘 매직 얘는 여기 보면 크레딧이 얼마 남았어요 라고 나와요. 그 크레딧이 나올 때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캔버스 가볼게요. 예, 왜 이러지? 미리 캔버스 가보겠습니다. 로그인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지금 로그인 안 하고 해볼게요. 미리 캔버스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템플릿을 검색하시면 블로그 썸네일로 검색할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블로그 썸네일 해보시면 됩니다. 얘 템플릿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썸네일이래요. 그러면 얘도 누가 생겼냐면 여기 옆에 AI 도구라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AI 도구에 들어가시면 저 이거 큐트 이거 안 해도 되고 AI 도구에 가면 여기 보시면 AI 드로잉 스타일을 고르시면 돼요. AI 도구에서. 여기 AI 포토 스타일, 요거 스타일, 일러스트 스타일, 프로필 스타일, 배경 만들기 이거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리 캔버스는 200 얘가 포인트라고 그랬나? 200 뭐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요거 하나 쓰는데 뭐 5포인트, 뭐 10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매일 200포인트씩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캐릭터 만들기 뭐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얘도 텍스트가 아니라 400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은행, 통장, 여자, 직장인이라고 할까? 여자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해야지 되는구나. 인물 캐릭터를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회원 가입한 그 브라우저가 얘가 아니어서 로그인 하려면 귀찮아서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도 캔바랑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 편집형 AI. 제가 딱 1시간 맞추려고 엄청 달렸는데 오늘 한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선생님들? 마음에 드신 게 별로 없으셨나요? 음, 네, 제스포크. 저도 얘가 좋은 게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얘네들이 다 유료로 쓰는 버전이잖아요. 근데 유료 버전을 지금 무료로 주고 있어. 그죠? 그리고 딥시크 아시죠? 우리 딥시크 뭐지? 사용 정지됐잖아요.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입력하니까. 그런데 걔네들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아까 에이전트에서 이미지 생성에서도 보시면
여기 플러스 하고 이 리크래프트 달리 얘네들이 다 어쨌든 유료고요. 이 달리는 챗 GPT에 있는 그 달리입니다. 그래서 챗 GPT를 유료로 쓰지 않아도 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젠스파크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캔바란다. 얘 누구지? 캡컷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친구고, 캡컷도 무료로 이미지를 AI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캔바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 카테고리별로 이거 뭐야? 썸네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블로그를 사용하시면 좀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캔바에서 그렇게 작업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얘를 소개를 드렸고요. 계속 툴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QN챗이라는 애도 똑같이 텍스트를 넣으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이 안 예뻐서 선생님들한테 아직 소개를 안 드렸고요. 이런 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써본 것 중에는 챗GPT, 그 다음에 요게 젠스파크, 오늘 소개드린 요거 캔바하고 캡컷하고 여기가 사실은 저는 그림도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 어디로 갔지? 어, 저희 그 강의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저희 카톡방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AI 콘텐츠 협회 들어가셔서 강의 후기 남겨주시고, 강의 후기에 그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이거 말고 이미지 만드는 AI 리스트 30개 뽑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쓰면 좋다.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네, 오늘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숨이 차서 계속 헐떡이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카톡방에 올리시면 제가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그 집중하고 있는 거는 챗 GPT를 제가 맞춤형으로 저한테 맞춤형으로 쓰면서 글쓰기에 어떻게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